안녕하세요. 3일차 워크숍 발표를 맡은 삼성전자의 강석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1일차 워크숍에서 타이젠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고요. 지난 2일차 강의를 통해서 타이젠 시삽 앱에서 사용하고 있는 UI 프레임워크인 자마리 폼즈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이번 3일차 워크숍에서는 앞서 배운 개발 환경 구축 및 자마리 폼즈 UI 기술을 사용해서 실제 타이젠 시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강의는 타이젠 스쿨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타이젠 스쿨 사이트의 주소는 taijienschool.org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접속하신 후에 여러가지 컨텐츠가 보일 텐데요. 그 중에서 온라인 서울 해커톤 이라는 적힌 컨텐츠를 클릭해 주시면요, 앞서 1일차 자료하고 2일차 영상, 그리고 오늘 진행된 3일차 자료까지 앞으로 진행될 워크숍 관련된 자료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오늘 자료는 타이젠 3일차 타이젠 시사 앱 개발 요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좋고요. 내일 4일차 강의도 이쪽 시사 보이스 컨트롤을 해가지고 강의가 등록되어 있으니까요, 이쪽 콘텐츠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3일차 워크숍 자료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프로젝트는요, 총 두 가지 있는데요. 타이젠 시사 UI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텐데, 둘 다 특정 웹 서버에 접속해서 해당한 서버가 제공하고 있는 API가 리턴해주는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매우 간단한 형태고요. 자신의 IP 주소를 출력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특별한 디자인 패턴 사용 없이 가장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방법은 아직 시삽 개발에 익숙하지 않거나 자마리 폼즈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형태로 개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던가 좀 더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 대신에 두 번째 방법인 MVVM 패턴을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렇게 My IP 프로젝트이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있는 코로나 관련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API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전 세계 코로나 현황을 리스트 형태로 출력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간단하게 MVVM 디자인 패턴을 사용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각 모듈별로 나눠서 개발할 수 있는지를 좀 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프로젝트 MyIP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자신의 IP 주소를 화면에 간단히 출력해보는 기본 튜토리얼이고요. IP 주소는 여기 주소가 있는 이 사이트의 API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소를 복사하신 다음에요, 실제 브라우저에 입력을 해보시면 자신에게 할당된 IP 주소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지캠프에 할당된 IP는 1.215.130.220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구현할 프로그램에서 이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이 API를 호출한 다음에 리턴해주는 저 IP 주소를 화면에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UI는 지난 시간에 여러가지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셨을 것 같은데요. 앱솔루트 레이아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앱솔루트 레이아웃은 화면 좌측 상단을 0.0으로 두고 X좌표, Y좌표, 넓이, 크기를, 높이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레이아웃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특별히 MVVM 패턴 같이 디자인 패턴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해서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러가지 템플릿이 출력이 되고 있는데 타이젠 자마리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타이젠 자무 랩 해가지고 여러가지 버전이 뜨는데요. 가장 최신 버전인 타이젠 5.5가 적힌 템플릿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프로젝트 이름은 MyIP로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면요, 이제 타이젠 프로젝트 위자드가 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 프로파일 정보입니다. 어떤 프로파일을 사용할지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개발할 프로그램은 모바일, TV, 웨어러블용이 아닌 커먼한 IoT 버전이기 때문에 커먼 프로파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간단히 옆에 솔루션 탐색기를 보면 현재 솔루션은 구조가 출력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지금 MyIP라는 솔루션이 있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두 개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MyIP라는 프로젝트와 MyIP.Tizen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타이젠 플랫폼에 종속된 내용은 이 MyIP.Tizen에 들어가 있고, 플랫폼 종속과 상관없이 커먼한 내용들은 전부 다 이 MyIP라는 커먼한 프로젝트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현재는 이 타이젠 프로젝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타이젠만 있는데요. 만약에 이 MyIP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타이젠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커먼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나 윈도우나 iOS에서도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템플릿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MyIP.Tizen 이외에 MyIP.Android, MyIP.UWP 윈도우죠. MyIP iOS 프로젝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스페시픽한 내용이 있으면 요 MyIP.Tizen은 플랫폼 이름 적힌 곳에 구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커먼한 부분들은 전부 다 이 MyIP에서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진행할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이 커먼한 MyIP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뭐 프로그램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 최초 진행이 되면 이 MyIP.Tizen 안에 있는 MyIP.Tizen.cs 파일이 진행이 됩니다. 이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요, onCreate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이 onCreate 메소드 안에서 노드 어플리케이션 new 앱이라는 거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앱이 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는 요거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앱을 클릭하면 앱이 구현된 곳으로 이동이 가능한데요. 네, 이동을 했습니다. 보시면 app.jamul.cs 파일로 이동을 했죠. app.jamul.cs는 이 커먼한 MyIP 안에 속해 있는 파일입니다. app.jamul.cs. 즉 다시 설명드리면 처음 시작은 MyIP.Tizen 안에 있는 이 MyIP.Tizen.cs 파일에서 시작을 해서 이 파일이 app.jamul.cs 파일을 불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app.jamul.cs 파일을 보시면 이 앱이라는 클래스가 생성되면서 생성자 이 부분이 호출이 되겠죠. 이 안에 보면 메인 페이지, 화면에 보일 첫 페이지에다가 제가 만든 이 템플릿을 만들어준 메인 페이지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메인 페이지는 이 우측에 솔루션에 있는 메인 페이지.jamul 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시작이 되면 요 타이젠 안에 있는 파일이 진행된 다음에 app.jamul.cs로 가고, 이 app.jamul.cs 파일이 메인 페이지.jamul을 부르는 형태, 그런 흐름으로 기본 프로젝트가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실제 메인 페이지 파일을 열어서 UI를 이제 작업을 해볼 텐데요. 다시 타이젠 스쿨 강좌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UI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면 중앙 X좌표 상으로 중앙 약간 상단에 IP 주소가 출력이 될 거고요. 그쪽 하단에 노드라는 버튼, 그리고 리셋이라는 버튼을 둬서 노드를 클릭하면 아까 보여드린 웹서버에 등록된 API를 통해서 현재 자신의 IP 주소를 가져오는 것을 구현할 거고요. 리셋을 클릭하면 이 IP 정보를 다시 0.0.0.0으로 다시 초기화시켜주는 기능을 구현해보고자 합니다. 실제 코딩을 하면서 추가적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템플릿에는 스택 레이아웃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전혀 안 쓰고 앱솔루트 레이아웃을 쓸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주얼 스튜디오 좋은 게 자동 완성 기능이 많기 때문에 AB만 치더라도 앱솔루트 레이아웃이 저렇게 자동으로 출력이 됩니다. 엔터를 치시면 바로 값이 들어가지고요. 닫기 하면 바로 닫는 것까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안에 구현된 뷰들, 그러니까 뷰라면 버튼이나 스트링 텍스트 레이블이나 뭐 이미지 등이 되겠죠. 이 뷰들은 이제 앱솔루트 레이아웃의 영향을 받아서 화면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일단 보시면 아까 제일 위에 중앙에 그 IP 주소를 출력하는 스트링 값이 있었죠. 그 스트링은 네이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어 줄게 네이블이고요. 기본 값은 저희가 0.0.0.0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로직단에서 아까 웹서버에 접속해서 IP 주소를 가져온 다음에 이 네이블 값을 0.0.0.0에서 실제 IP 주소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네이블에 접속할 수 있도록 이 네이블에 이름을 지어줄 겁니다. 이 이름은 x name 하시고요. 저희는 임의로 my IP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 폰트를 좀 크게 보이기 위해서 폰트 사이즈는 라지로 하겠습니다. 네, 라지가 됐고, 이제 신경 써줘야 될 게 이 네이블이 앱솔루트 레이아웃에서 어떻게 배치가 되냐, 그 부분은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그거는 앱솔루트 레이아웃에 두 가지 속성, 레이아웃 바운드하고 레이아웃 플래그즈, 이 두 가지 값을 통해서 화면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크기로 출력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우선 이 레이아웃 바운드가 뭔지 설명을 드리면요, 네 가지 파라미터를 봤는데요. 첫 번째 값은 X좌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값은 Y좌표고, 세 번째 값은 넓이, 그리고 마지막 값은 높이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값들이 MS 용어로는 비례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고정값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뭔지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다시 타이젠 스코어 장표로 가겠습니다. 네. 이 왼쪽에 보이는 게 MS에서 말하는 비례값이고요, 오른쪽에서 보이는 값이 MS에서 말하는 고정값입니다. 비례값 같은 경우에는 화면 좌측 상단의 가장 작은 좌표가 0.0이 되고요, 가장 큰 영역이 1.0, 1.0, 즉 화면상의 모든 위치나 크기는 0에서 1 사이의 값만 갖게 됩니다. 이게 비례값이고요. 그래서 가령 제가 이런 텍스트를 화면 중앙에 위치하고 싶을 경우에는 X좌표 0.5, Y좌표 0.5를 사용하면 됩니다. 고정값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HD 사이즈잖아요. HD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좌표가 1280에 7205 잡힙니다. 그래서 이 화면 안의 위치나 크기가 0에서 1280, 720 사이의 값이 잡히도록 하는 게 비례값이, 고정값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값에서 화면 가운데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요, 아까 비례값은 0.5로 사용했으면 됐잖아요. 이 고정값 같은 경우에는 1280의 중앙인 640, 그리고 Y좌표상에서는 360, 640에 360을 잡아주어야 가운데에 이런 스트링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어떤 UI를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해서 비례값을 사용할지 고정값을 사용할지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례값을 사용할지 고정값을 사용할지의 선택은 아까 앱솔루트 레이아웃에 한 가지 속성이 더 있었는데요, 레이아웃 플래그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all이라는 값으로 선택하면 X좌표, Y좌표, 넓이, 높이가 모두 다 비례값을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론을 선택하면 X, Y, 넓이, 높이 모두를 전부 다 고정값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 위치만 비례값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X좌표, Y좌표만 비례값을 사용할 수도 있게끔 여러 가지 옵션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전부 다 비례값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ll을 선택해 줄 거고요, 실제 여기다 값을 넣어줘야겠죠. IP가 X좌표상에서는 화면 가운데 출력이 될 것 때문에 0.5로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중앙에서 살짝 위에 출력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크기는, 넓이는 한 줄을 전부 사용할 거고, 높이는 대략적으로 0.25 정도로 이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두 가지 속성을 더 넣어줄 건데요, 텍스트이기 때문에 정렬을 어떻게 해주냐도 좀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가로 정렬, 세로 정렬을 모두 중앙으로 배치를 할 겁니다. 우선 가로 정렬 같은 경우에는요, 호리존탈 텍스트 얼라이먼트를 넣어주시고 센터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가령 스타트로 하면 왼쪽으로 정렬이 될 거고요. 엔드로 하면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이제 세로 정렬도 해야 되겠죠. 세로 정렬은 버티컬 텍스트 얼라이먼트입니다. 이 부분도 센터로 지정해서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이블, IP 주소가 출력된 스트링 값을 보여주는 레이블에 대한 정의가 끝났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밑에 아까 버튼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 버튼을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이고요, 이름이. 네, 텍스트가 첫 번째 버튼은 로드였죠. 그 버튼 같은 경우에 이제 클릭됐을 때 그 이벤트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클릭 이벤트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도 해놓고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버튼 로드라는 저희가 이제 구현할 메소드를 호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의 위치도 이제 정해줘야 되잖아요. 앱솔루트 레이아웃에 저희가 비례값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레이아웃 플래그스를 선택해 주시고 그러면 올로 해야 비례값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 이제 X좌표, Y좌표, 넓이의 높이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X좌표는 버튼이 아까 왼쪽 하단에 있었죠. 왼쪽 하단 0.25 정도의 위치를 시킬 거고요. Y좌표상은 대략적 0.75. 이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디자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버튼은 이제 또 해줄 건데요. 두 번째 버튼은 텍스트 이름이 리셋입니다. 이곳에도 클릭 이벤트를 걸어 줄 거고요. 버튼 리셋이라는 이벤트가 불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있어서 네,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의 위치도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앱솔루트 레이아웃에 비례값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레이아웃 플래그스를 올로 지정해 주시고요. 좌표값은 요거로 그냥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하고 위치 넓이 크기는요. 여기서 바뀌어야 될 게 복사가 안 되네요. 네, 그냥 타이핑 하기도 하겠습니다. X의 0.75 X좌표 위치만 아까 위에 버튼이 0.25였는데요. 얘는 0.75로 오른쪽으로 가게 위치를 했고요. 나머지 값은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UI 구성은 모두 끝났고요. 이제 여러분이 구현해 주셔야 될 게 이제 버튼 로드, 버튼 리셋 버튼을 눌렸을 때 어떻게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해서 이 my IP 스트링을 바꿔줄지 그 부분을 이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인 페이지 점 자물 앞에 이 삼각형 모양을 클릭하면요, 메인 페이지 점 자물 점 cs 파일을 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선언한 버튼 두 개에 대한 이벤트를 구현을 해줘야 되겠죠. 프라이빗 보이드에 버튼 이름을 저희 이벤트 처리하는 메소드 이름을 버튼에 노드라고 있었죠. 그리고 넘어오는 매개 변수는 샌더, 그리고 이벤트 아규먼트의 E. 네. 이렇게 해주시면 버튼 로드 버튼에 해당하는 이벤트를 받는 애 구현이 됐고요. 선언이 된 거죠. 이거를 복사해서 이번에는 노드가 아니라 리셋을 하는데, 네. 컴퓨터가 아니라 좀 오타가 많이 들어가네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버튼 이벤트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수 선언을 해놨고요. 이제 이 안에 구현부들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리셋 부분은 아주 간단하죠. 저희가 메인 페이지 전 자물에 저희가 바꿔줘야 레이블의 이름을 my IP를 지정했습니다. 이 my IP에 텍스트 값을 다시 초기화시켜 주면 되는 거니까요.
요 myIP 값을 복사해 와서 이 myIP 점 텍스트는 다시 저게 무슨 값이었던 간에 다시 0.0.0.0으로 초기화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버튼 노드 부분이죠. 노드도 똑같이 이제 myIP.text에다가 저희가 값을 넣어주는 건 똑같은데요. 값을 저희가 인터넷으로 HTTP 통신을 통해서 앞서 보여드린 웹서버에 접속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선 HTTP 통신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네임스페이스를 먼저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using system.net 그리고 HTTP 통신할 거기 때문에 HTTP 네, 이렇게 넣어주고요. HTTP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HTTP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new HTTP 클라이언트 이렇게 만들어 줬고, 이 HTTP 클라이언트를 보시면 get 타이핑을 할까요? get string 어싱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매기 변수로 웹사이트 주소가 들어가는데요. 이 주소를 여기다 넣어주면 그 주소가 리턴해주는 값을 스트링 형태로 가져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IP 주소를 갖고 올 사이트 주소를 저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아까 사이트 주소가 여기였죠? 네. 네, 이건 타이즌 스쿨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 주소를 복사해서 넣으면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에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러가 나는 이유는 요 메스 도명을 잘 보시면 여기 어싱크라 적혀 있습니다. 이게 비동기 통신을 한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뭐 비동기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가령 예를 들어서 myIP.text에 0.0.0.0 텍스트를 집어넣는 거는 아주 손쉽게 빠르게 진행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 지연 없이 바로 처리가 가능한데요. 가령 이렇게 웹서버에 접근해서 특정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은 HTTP 특성상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무한정으로 기다리고 있다 보면 우리 프로그램의 메인 스레드가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호출할 때는 어싱크 방식, 비동기 방식으로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동기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await라고 붙여줘야 되고요. 또 하나 문법적인 특징이 이 안에 구현체에서 비동기 방식을 사용하면 해당하는 메소드 앞에 어싱크라고 넣어줘야 됩니다. 네, 그럼 모든 에러가 사라졌죠.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적인 구현은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해줘야 될 게 있는데, 타이젠 myIP.타이젠 프로젝트를 보시면 맨 밑에 매니페스트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안드로이드 개발하신 분들은 이 매니페스트 파일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유사한 기능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니페스트 파일을 여신 다음에 좌측에 프리빌리지 탭을 클릭하시면 이 앱에서 사용할 프리빌리지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외부 인터넷에 접속해서 HTTP 통신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곳에 Add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인터넷을 검색해서 그러면 타이즌.org 프리빌리지 인터넷이 있죠. 이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나가시면 안 되고, 아직 저장이 안 된 상태잖아요. 여기 잘 보시면 별이 있습니다. 컨트롤 S 버튼을 눌러서 저장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파일 클릭하셔서 타이젠 매니페스트 XML 저장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실행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 다음엔요. 우선 실행하기에 앞서서 현재 이 PC와 라즈베리 파이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 위에 비주얼 스튜디오 상단에 보면 현재 연결된 디바이스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출력이 안 되면 저희가 1회차 강의에서 알려드린 디바이스 매니저를 통해서 PC와 라즈베리 파이 연결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 F5를 눌러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컨트롤 F5를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디버그를 누르신 다음에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여기 컨트롤 F5가 있죠. 이것을 클릭해서 실행하셔도 됩니다. 네, 현재 제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된 스크린 화면이고요. 네,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프로그램이 배치돼서 실행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저희가 0.0.0 기본 텍스트가 출력이 되고 있고 하단에 두 개의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노드 버튼을 클릭해서 IP가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네, 이 라즈베리 파이에 해당된 106.246.178.84 IP가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고요. 리셋 버튼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하던 기능대로 원래 값이 0.0.0으로 초기화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타이젠 스쿨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쭉 구현을 한 거고요, 여러분께서. 이 첫 번째 프로젝트에 여러분들께 이번 주 미션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번 해커톤에 참여하시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뷰 중에 하나가 이미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어떻게 저희 프로그램에 올려서 사용하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해당 내용을 미션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사용하실 임의의 이미지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아무 이미지도 괜찮고 아니면 여러분의 그림판을 열어서 여러분의 팀 네임을 이미지로 저장을 해서 그것을 사용해 주셔도 좋고, 마땅한 이미지가 없으시면 제가 사용할 타이젠 오타네요. 타이젠 로고 이미지를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클릭을 하면 타이젠 로고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요. 저는 이것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타이젠.png로 저장하겠습니다. 네, 저장이 됐고요. 해당하는 파일을 저희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 안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어디에 넣어줘야 될지를 처음에 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어서 어디에 넣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바탕화면에 이렇게 타이젠 아까 저장한 타이젠.png 이미지가 있고요. 이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이 myip.tizen 프로젝트 안에 res 폴더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으면 네, res 폴더 안에 타이젠.png 이미지가 들어갔죠. 그래서 여러분이 타이젠 개발하실 때 어떤 특정 이미지의 사용이 필요하면 이 res 폴더 안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클릭해서 add 추가 형태로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미지가 추가가 됐고요. 그냥 여기서 한 가지 좀 부연적으로 설명드리면, 아까 앞서 처음 설명드렸을 때 myip에 커먼한 내용이 들어가고 myip.tizen에 타이젠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고 myip.android의 안드로이드 내용, myip.uwp의 윈도우 내용이 들어간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령 이미지를 타이젠에서도 사용하고 안드로이드에서도 사용하고 윈도우에서도 사용할 경우에 어디에 넣어야 될지에 대한 문의를 예전에 주신 분이 있는데요. 전부 다 각각의 플랫폼마다 이미지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젠 같은 경우에 res 폴더 안에 넣어줘야 되고, 안드로이드도 안드로이드에 지정된 폴더에 이미지를 추가해 주셔야 해당 이미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령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똑같은 이미지를 굳이 왜 각 플랫폼별로 따로따로 다 넣어주냐, 이런疑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MS에서도 해당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이 myip 커먼 프로젝트 안에 이미지를 집어넣고 별도의 비드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를 추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해커톤의 범위를 벗어나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은 그 MS 쪽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손쉽게 해당 이미지, 커먼한 이미지를 넣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가 한 거는 res 폴더 안에 tizen.png 이미지를 집어넣었죠. 이제 실제로 저 이미지를 저희 UI에다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UI는 메인 페이지.jamul 파일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었죠. 지금 위에 IP 주소가 보이는 레이블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버튼 두 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그 이미지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하시고요. 그리고 소스 하고 저희가 넣어놓은 이 파일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tizen.png죠.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좌표를 비례값 대신에 고정값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플래그즈를 이번엔 넌으로 지정할 거고요. 그리고 X좌표, Y좌표, 넓이, 높이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레이아웃 바운즈에 이번에는 비례좌표가 아니기 때문에 0에서 1의 값을 갖지 않고 0에서 HD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X좌표는 0에서 1280, Y좌표 같은 경우에 0에서 720 좌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로고를 좌측 상단에 X좌표에서 50, Y좌표도 50, 그리고 이미지의 크기는 대략적으로 200, 200.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F5를 눌러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 라즈베리 파이 화면이고요. 네, 보시다시피 왼쪽 상단에 타이젠 로고 이미지가 출력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미션은 여기에 꼭 저 위치가 아니고 저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경 이미지를 깔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넣으셔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후에 팀 깃에 올려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습니다. 3일차 워크샵 두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프로젝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현황을 리스트로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사용할 코로나 데이터는 disease.sh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API를 사용할 건데요. 꼭 이 사이트 이외에도 코로나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API 사이트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를 활용할 거고요. 이 사이트의 주소를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이트가 제공하는 API 주소에 접속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코로나 데이터가 아주 복잡한 형태로 JSON 타입으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저희 프로젝트에서 객체 타입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 각 나라별의 코로나 현황 리스트를 화면에 뿌려주는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PI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요, 이 사이트를 접속해 보시면 API 관련된 다큐멘테이션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네, 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단에 다큐멘테이션 메뉴가 있고요. 이 다큐멘테이션 메뉴를 클릭하면 네, 코로나 관련된 API 목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용할 것은 여기 V3, 코비드19 나라별로 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컨트리스의 쿼리문은 저희가 이따 돌아가셔서 보시면 되겠지만 확진자 수에 따라서 정렬을 해서 보여주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가 쿼리를 넣었습니다.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 위에 여기까지는 아까 보신 그 사이트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고요. 뒤에 두 가지 파라미터를 넣어주고 있는데 소트 정렬은 확진자 수에 따라 나오게 하고 있고 어제 데이터도 포함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AP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 UI는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출력을 할 예정인데요. 각 나라별로 리스트가 출력이 될 거고요. 한 리스트 안에 저희가 보통 뷰셀이라 부르죠. 이 뷰셀을 보시면 테이블 같이 이렇게 데이터가 나눠서 출력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엑셀표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드 레이아웃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스트 뷰와 그리드 레이아웃을 통해서 이 UI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프로젝트와 달리 이번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MVVM 디자인 패턴을 조금 맛보기 형태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강의 편의상 특별한 예외 처리나 최적화 코드는 좀 배제하고 심플한 형태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VVM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이와 관련된 자료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상당히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MVC라는 모델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모델, 뷰, 컨트롤러의 약자를 하나씩 따온 MVC 디자인 패턴이죠. 그래서 모델은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모델에다 놓고요. 화면 UI 부분은 뷰, 그 다음에 컨트롤러 부분은 모델과 뷰 사이를 중재하고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부분을 컨트롤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역할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나눠서 개발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지 보수성이 상당히 크게 향상이 된다는 면에서 MVC 모델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MVC 모델에서 MVVM 모델이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MVVM은 모델, 뷰 모델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똑같이 모델은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고 뷰는 화면 UI, 뷰 모델은 뷰가 필요로 한 데이터를 모델에서 가져와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MVC와 MVVM이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데요. 가장 큰 차이를 간단히만 소개를 드리면요. 이 아까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뷰에 레이블을 하나 선언하고 거기에 myIP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단에서 그 myIP라는 이름으로 뷰에 접근해서 직접 데이터를 갱신해 주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짰었는데요. 이 MVVM 패턴에서는 그렇게 뷰 모델이나 컨트롤러가 직접 뷰에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뷰가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반대로 뷰 모델한테 난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알려주고 뷰 모델을 구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뷰 모델은 자기를 구독하고 있는 뷰들한테 어떤 데이터가 갱신됐대, 이 데이터가 갱신됐으니 받아가라고 노티파이를 알려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비즈니스 로직상 상당히 좀 큰 차이가 있고, 이렇게 이런 데이터 바인딩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뷰와 뷰 모델 사이에 결합도를 크게 낮춰서 프로그램 유지 보수성을 상당히 키운 것이 장점이 있는 MVVM 디자인 패턴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뒤에서 실제 코드를 보면서 한번 더 이해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되고요. 이와 관련된 자료는 안드로이드 쪽도 MVVM 패턴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요. 인터넷상에 상당히 많은 자료가 있는 상태니까요. 그 자료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했고요. 네,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아까 같이 여기서 타이젠 자바린 검색해서 템플릿 선택하셔도 되고요. 가장 최근에 사용한 템플릿이 왼쪽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해도 괜찮습니다. 네, 프로젝트 이름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이번에 프로젝트 이름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저희가 MVVM 패턴을 사용하면서 네임스페이스 부분을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요. 이 네임스페이스가 이 프로젝트 이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정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에 상관이 없는데, 혹시 이 프로젝트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사용하신다면 나중에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하실 때 항상 바뀐 이름을 넣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름을 넣어 보겠습니다. 네, 오타가 들어갔었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을 넣었고요. 만들기를 클릭하면 아까와 비슷하게 프로파일을 물어봅니다. 저희는 커먼 프로파일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가 되었네요. 뭐 오른쪽에 솔루션 쪽 프로젝트 구조는 이 앞서 설명드린 myIP와 동일합니다. 같은 템플릿을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은 따로 안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제 MVVM 디자인 패턴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각 모델, 뷰 모델에 해당되는 파일들이 각각의 폴더에 나눠져서 저장하는 게 앞으로의 유지 보수성이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오늘 제가 지금 작성할 프로그램은 뭐 모델 파일도 하나고 뷰 모델도 하나고 뷰가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뭐 폴더를 나눌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앞으로의 좀 확장성을 생각해서 폴더를 나눠 놓고 지금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폴더 생성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저희가 커먼 프로젝트를 사용하죠. 이 커먼 프로젝트에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추가 새 폴더 이렇게 하시면 폴더 생성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제
모델, 뷰 모델에 해당되는 폴더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델스라고 하나 만들었고요. 이번엔 뷰가 들어가 뷰스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우클릭하고 추가 새 폴더, 마지막 뷰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네, 여러 파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복수형으로 뒤에 S를 붙이면서 폴더를 생성하였습니다. 이제 각 폴더 안에 저희가 실제 사용할 파일들을 만들어 줘야겠죠. 파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델 폴더에서 우클릭하신 다음에요, 추가 새 항목, 잘못 클릭했네요. 추가 새 항목 해주시면 파일 추가가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파일의 템플릿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가장 기본인 클래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네임은 저희가 코로나 데이터를 저장할 거기 때문에 코로나 모델.cs 파일, 이렇게 파일명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모델 안에 이제 코로나 모델이라는 파일이 추가가 되었고요. 뷰 모델 안에도 파일 추가를 하겠습니다. 우클릭, 추가, 새 항목. 똑같이 클래스 타입으로 파일을 생성할 거고요. 파일 이름은 리스트 페이지 뷰 모델.cs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뷰 모델 안에도 파일이 생성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뷰 안에도 파일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뷰에서 우클릭, 추가, 새 항목. 네. 근데 화면 UI는 단순히 클래스 파일로 만들 게 아니라 화면 UI 구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컨텐츠 페이지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혹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컨텐츠 보기, 컨텐츠 페이지는 전혀 별개 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한글로 적혀 있어서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요거는 페이지인 거고 요거는 뷰. 어떻게 보면 페이지 안에 이제 여러 개의 뷰가 들어가는 형태니까요, 페이지가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컨텐츠 페이지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두 가지가 있냐? 자마리 폼즈 UI를 작성할 때 저희가 첫 번째 MyIP 프로젝트 때 한 것처럼 자무 파일을 열어서 UI 구성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자무 파일을 쓰지 않고 C# 코드만으로도 UI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위에 거 컨텐츠 페이지 클릭해 보시면 자무를 사용해서 UI를 구성하는 페이지인 거고요, 밑에 가로치고 C샵이 있는 컨텐츠 페이지는 C샵을 사용해서 UI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이번 과제에서 자무를 사용해서 UI를 작성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콘텐츠 페이지 적혀 있고 뒤에 C샵 같은 게 안 적혀 있는 템플릿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파일 이름은 저희가 리스트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요, 리스트 페이지 점 자물 이렇게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델, 뷰 안에 각각의 파일이 하나씩 생성이 되었죠. 여기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그 얘기부터 한번 들으는 게 좋겠네요. 잠깐 타이즌 스쿨 사이트로 돌아가겠습니다. 혹시라도 아까 뷰 안에 저희가 컨텐츠 페이지를 추가해 줬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그 컨텐츠 페이지가 출력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컨텐츠 페이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컨텐츠 페이지가 표시가 안 된다 싶으면 밑에 이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컨텐츠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면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를 실행한 다음에요, 그 다음 수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정 있죠, 모디파이어. 수정 버튼을 클릭한 후에 단넷을 사용한 모바일 개발 이 부분을 선택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해 주시면 아마 컨텐츠 페이지라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혹시 이거는 안 보이는 분들만 하시면 되니까요, 난 지금 제대로 컨텐츠 페이지 추가를 했다 하신 분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면요, 인스톨러는 따로 받을 필요 없이 이미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인스톨러를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네,
보통 업데이트 사항이 없으면 여기 수정하는 버튼이 바로 있는데요. 지금 업데이트 사항이 있어서 수정 버튼이 자세히를 눌러서 여기에 들어가야 수정이 있습니다. 수정을 클릭하시면요, 필요한 툴셋들을 설치가 가능한데요. 여기에 단넷을 사용한 모바일 개발,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체크가 안 되어 있어서 컨텐츠 페이지가 안 나오는 거면 이 부분을 선택해서 이쪽에 설치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 새로 선택해서, 지금 저는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여기 설치가 안 돼, 설치 표시가 없는 거고요. 새로 하신 분들은 여기 설치 표시가 있으니까 요거를 체크하신 후에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아마 전부 다 MVVM에 맞는 각 파일들을 하나씩 만드는 데는 다들 성공하셨을 것 같고요. 이제 남은 작업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뷰, 화면에 보여줄 뷰들은 전부 다 뷰 안에, 뷰스라는 폴더 안에 넣기로 했는데요. 이 밖에 기본 템플릿으로 메인 페이지라는 게 뷰가 이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이 진행이 되면 자동으로 이 메인 페이지가 첫 번째 화면으로 출력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메인 페이지를 쓰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이 메인 페이지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영구적으로 삭제가 돼도 되죠. 안 쓸 거니까요.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마 에러가 뜰 겁니다. 왜냐면 이 프로그램이 처음 진행되면 메인 페이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메인 페이지를 저희가 지워버렸죠. 그래서 이 메인 페이지를 저희가 만든 뷰스 폴더 안에 있는 리스트 페이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이 처음 진행돼서 아까 삭제한 메인 페이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새로 만든 이 뷰스 폴더 안에 있는 리스트 페이지를 첫 페이지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앞으로 만들 기본 MVVM 패턴에 해당되는 구조를 다 만들어 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타이젠 스쿨 사이트로 돌아가서요. 네, 처음 구현할 거는 MVVM 모델 중에 모델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모델은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이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다룰 데이터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기 있는 API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 다시 접속을 해보면요, 네, 이미 페이지가 열려 있지만 다시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이 JSON 데이터 파일을 저희가 아까 IP 가져오듯이 HTTP 방식으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객체 형태로 변환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객체를 UI에 표현할 수 있게 리스트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뭐 우선 이 JSON 파일에 대한 구조를 저희가 좀 잡아줘야겠죠. 그래야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 내에서 객체로 변환해서 사용이 가능할 테니까요. 보시다시피 매우 복잡합니다. 이게 나라별로 온갖 데이터가 지금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거를 하나씩 뭐 분석해서 직접 내가 구조를 짜도 좋겠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JSON 파일을 분석해서 구조화를 잡아주는 오픈 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타이젠 스쿨을 다시 돌아가 보시면 저희는 그런 구조를 잡기 위해서 퀵타입.io라는 사이트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퀵타입.io를 복사해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접속하면 퀵타입 사이트가 열리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오픈 퀵타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이 사이트는 상당히 쓰기가 편한데요. 이 왼쪽에 보이는 이 빈 공간 영역에 저희가 앞으로 쓸 JSON 데이터 파일을 넣어주면요, 이 가운데 부분에 알아서 데이터 구조를 잡아줍니다. 한번 직접 넣어볼까요? 네, 이 데이터를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복사한 다음에 카피, 그 다음에 이 퀵타입 안에 왼쪽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에 데이터가 뭔가 많이 바뀌었죠? 네, 복사가 다 네. 네. 구조가 바뀌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좀 문장이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왜냐면 C3 문법이 아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보면 우측에 현재 기본 랭귀지가 스위프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랭귀지는 C샵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C샵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좀 익숙한 C3 문법대로 구조가 잡혔고요.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작업이 뭐냐면 현재 이 소스 코드의 네임스페이스가 퀵 타입으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명도 웰컴이라고 임의의 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사용할 네임스페이스 및 클래스 네임을 넣어줘야 됩니다. 저희 클래스 네임은 아까 파일을 만들 때 저희가 코로나 모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곳에는 코로나 모델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네, 코로나 모델이라고 알아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네임스페이스도 바꿔줘야 되겠죠. 저희 네임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프로젝트명이 아까 처음 얘기 드렸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였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델스. 네, 이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네임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통째로 복사해다가요. 네, 컨트롤 A로 카피, 컨트롤 C 카피해서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서 모델스 안에 코로나 모델이라는 파일이 있죠. 이 안에 전체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잠시만요. 복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붙여넣기. 네, 붙여넣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모델 쪽은 구현이 끝났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근데 엄청난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에러가 발생하냐고 있냐면 아까 그 무료 오픈소스 툴이 뉴턴 소프트라는 외부 패키지를 사용하는 모델 데이터 객체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위에 설명이 있는데요. 이 제이슨 데이터를 파싱하기 위해서는 뉴턴 소프트.json이라는 누겟을 추가해라. 누겟이란 패키지인 거죠. 이 뉴턴 소프트 패키지를 추가해야만 이 소스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누겟 패키지를 좀 추가해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할 뉴턴 소프트.json을 일단 복사를 해놓고요. 그리고 저희 솔루션, 네, 지금 계속 커먼 프로젝트를 만졌었는데 이번에는 솔루션 쪽에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솔루션용 누겟 패키지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외부 패키지들을 관리를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열어보시면 현재 저희 프로젝트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패키지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자마린 폼즈, 타이젠 닷넷 스탠다드를 사용하는 중에 있네요. 저희가 설치할 곳은 이쪽 찾아보기에서 찾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찾아보기 클릭하고 저희가 사용할 뉴턴 소프트.json을 검색하면 제일 위에 이렇게 뜨는 걸 볼 수 있죠. 요거를 설치를 해줘야 될 텐데요. 저희 커먼 프로젝트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설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누르겠습니다. 네, 설치가 다 된 것 같고요. 설치가 다 됐는지 보기 위해서는 여기 종속성, 한글로 번역돼서 좀 어색한데 종속성에 들어가 보시면 패키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패키지를 또 한번 클릭해 보시면 여기 뉴턴.json이 들어간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설치가 다 됐네요. 그럼 다시 모델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에러가 한 20개도 넘게 났던 것 같은데요. 모든 에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모델 작업은 사실 끝났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저희는 코드 한 줄 없이 지금 작업이 끝났고요. 위에 설명을 마저 보면요. 이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히 두 줄만 넣어주면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모델, 자기죠. 이 네임스페이스를 추가에다 해주고요. 네임스페이스 추가 후에 코로나 모델.from json이라는 메소드를 부르면서 거기에 JSON 데이터를 넘겨주면 이 데이터 객체로 자기가 알아서 변환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from json은 이 안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까 그 웹사이트에서 자동으로 네, 이렇게 구현을 해 놓았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원래는 저희가 진짜로 일일이 작업하려면 JSON을 컨버트 시켜서 이런 작업들을 줄줄이 해줘야 되는데요. 알아서 편하게 아까 그 사이트가 그런 작업들까지 다 해준 거죠. 네, 아주 편리한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뷰 작업은 끝났고요. 이제 다음 뷰 모델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타이젠 스쿨을 열어보죠. 네, 뷰 모델이고요. 뷰 모델은 MVVM 디자인 패턴에서 뷰와 모델 간의 상호작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뷰가 필요로 한 데이터가 있으면 뷰는 그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뷰 모델을 구독하고요. 그리고 뷰 모델은 자기를 구독하고 있는 뷰들한테 데이터가 갱신될 때 알려주게끔, 노티파이를 보내주게끔 하는 것이 MVVM 디자인 패턴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뷰 모델을 구독하고 있는 뷰들한테 그 노티를 보내주기 위해서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iNotify 프로퍼티 체인지드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어색해 보이고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일단 무법적으로 이렇게 적용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일단 이렇게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데이터 바인딩 관련된 내용을 좀 공부하시면 좋겠는데요. 밑에 마이크로소프트 쪽의 문서를 제가 링크를 추가해 놓았으니까요.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데이터 바인딩 관련 내용을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뷰 모델 페이지를 열어주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저희 노티파이 현재 이 뷰 모델을 구독하고 있는 뷰들한테 노티파이를 보낼 수 있게 iNotify 프로퍼티 체인지라는 인터페이스 상속받아야 되는데요. 그 인터페이스는 반드시 점 컴포넌트 모델 잠시만요. 네, 요 네임페이스를 사용하겠다 선언해 주시고요. iNotify 프로퍼티 체인지들의 인터페이스 상속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에러가 뜨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거 이렇게 에러가 뜰 때 에러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점구 표시가 뜹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인터페이스를 상속만 받았지 실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빌드 에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페이스 구현을 눌러주면 자기가 알아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소스 코드를 채워줍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퍼티 체인지드라는 게 아까부터 계속 얘기 드린 데이터 바인딩 시에 자신을 구독하고 있는 뷰들한테 데이터의 갱신을 알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변수 값입니다. 네. 뷰한테 이제 데이터를 넘겨주기 전에 데이터를 일단 가져와야 되겠죠. 지금 저희가 데이터 처리하는 거는 뷰 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델스 네. 를 일단 유징을 하고요. 그리고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저 각 나라별로 코로나 정보를 리스트를 해놔야 리스트로 이제 화면에 UI를 뿌려줄 수 있으니까요. 일단 저희가 사용할 코로나 데이터 리스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고요. 이 리스트의 데이터 타입은 코로나 모델 네, 이렇게 하고 변수 이름은 보통 이 프라이빗으로 지정된 내부 변수는 언더바하고 소문자로 시작을 하게끔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리스트 이렇게 변수명을 지정하였습니다. 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코로나 모델이네요. 제가 잘못 쳤습니다. 네, 이 코로나 모델이 뭐냐면 아까 앞서 저희가 모델 안에 구현한 요 클래스명입니다. 맨 위에 가보시면 여기 있는 클래스명이야. 코로나 모델.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희 전체 네임스페이스 이름이죠. 솔루션 이름. 네, 다시 돌아가서 이 리스트 객체는 프라이빗 변수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직접 접근을 못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저희가 게터 세터를 구현을 해줘야 되죠. 게터 세터의 경우에 외부에 접근이 직접 가능하기 때문에 퍼블릭이고요. 데이터 타입은 위와 동일하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게터 세터를 사용할 때는 이 내부 변수는 언더바하고 소문자로 시작하지만 이 퍼블릭한 변수는 보통 대문자로 저희가 많이 작성을 합니다. 데이터 리스트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 이제 게터를 만들어주고
세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게터는 뭐 특별한 뭐 작업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저희 원래 내부 변수는 데이터 리스트를 리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이 데이터 대문자 뒤로 시작하는 데이터 리스트로 접근하면 이 내부 변수인 언더바 데이터 리스트를 그냥 리턴해 주는 게 되겠죠. 세터 쪽은 일단 이 값이 바뀔 때 데이터 리스트에다가 바뀌는 내용을 넣어줘야 됩니다. 밸류. 네. 바뀌는 데이터는 밸류로 넘어오고요. 세터에서 이 내부 객체에 값을 써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나 해줘야 될 게 이 값이 바뀔 때 값이 바뀌었다는 거를 뷰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이 뷰 모델을 구독하고 있는 뷰죠, 정확히는요. 그래서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아까부터 이 어려워 보이는 iNotify 프로퍼티 체인지를 구현한 거였고요. 이 부분은 직접 하나씩 타이핑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퍼티 체인지에다가 인보크를 시켜주고요. this new property change 아이고. 프로퍼티 체인지 도큐멘트에 데이터 리스트를 바라보는 애. 네.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요, 이 데이터 리스트라는 데가 값이 바뀔 때 세터로 들어오겠죠. 값이 바뀔 때 값도 바꿔주고, 현재 이 뷰 모델의 데이터 리스트를 바라보고 있는 뷰들한테 딱 값이 바뀌었다라는 노티를 보내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일단 1차적인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실제로 HTTP 통신을 통해서 그 제이슨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현을 실질적으로 해봐야겠죠. 그 작업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MyRP와 같이 HTTP 통신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비동기 방식으로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싱크 펑션을 만들 거고요. 저희가 뭐 메소드 이름은 get corona data 이렇게 임의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작업은 크게 3개입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제이슨 파일을 받아야겠죠. 제이슨 파일을 인터넷에서 받아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받은 제이슨 파일을 저희가 사용 가능한 코로나 모델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네, 제이슨은 그냥 스트링이니까 저희는 사용을 못하겠죠. 그래서 제이슨 파일을 코로나 모델로 바꿔주고, 세 번째로 할 작업은 저 코로나 모델로 저장된 데이터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화면에 뿌려줘야 됩니다. 이 3가지 작업을 할 텐데 이 3가지 작업이 3줄 만에 끝납니다. 우선 제이슨 파일을 받아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아까 앞서 IP 주소 가져오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일단 제이슨이라는 변수를 사용할 거고요. 비동기 방식이기 때문에 await를 먼저 쓰겠습니다. await에 new http client HTTP 통신을 할 거기 때문에 HTTP 클라이언트를 만들었고요. 그 여기서 제공해주는 get string async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거고, 이 안에 우리가 가져올 웹사이트 주소를 넣어주면 됩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아까부터 계속 타이즌 스쿨에 있던 그 주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까 복잡해 보이는 그 제이슨 데이터 있죠? 그거를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스트링 형태로 이 제이슨이라는 변수에 모두 몽땅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구현할 거는 이 제이슨 데이터를 스트링이죠? 이 스트링을 저희가 사용 가능한 코로나 모델 데이터 객체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변환도 매우 쉬운 게 이미 가이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거를 일단 복사를 해볼까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네. 근데 이름이 코로나 모델이 저희 클래스명은 똑같아서 헷갈리니까요. 요거는 그냥 제가 데이터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이슨 파일은 제이슨 스트링이 아니라 제이슨이라는 변수로 받았죠. 여기다 제이슨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러면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 제이슨 스트링 형태의 데이터가 이렇게 요 문장을 통해서 저희가 코로나 모델 데이터 객체로 변환이 됩니다. 네, 아주 쉽죠. 아까 그 사이트가 아주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은 이제 저희 이제 코로나 모델 형태의 데이터 객체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실제 UI에 뿌려주기 위해서는 정말로 리스트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저희가 여기 데이터 리스트라는 변수를 만들어 놨는데, 리스트 형태의 변수를 만들어 놨는데 현재 이 값은 비어 있겠죠. 아무데도 저희 초기화도 안 하고 값도 셋을 안 했으니까요. 저 값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리스트는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 거고요. 리스트는 코로나 모델 데이터를 가지고 초기화할 때 위에서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세 가지 작업이 다 완성이 된 거죠. 인터넷에 있는 제이슨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 파일을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객체 타입을 변환했고, 그 객체 타입을 가지고 리스트 생성까지 끝났습니다. 지금 한 가지 에러가 나는데요. 이 태스크가 에러 나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전구 표시를 한번 클릭해 보면요. 네, 전구 표시 클릭해 보면 using system.threading task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클릭해 주면 네, 없어지겠죠? 네,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대로 실행하면 되냐? 안 되겠죠? 왜냐면 get 코로나 데이터라는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아무 데서도 이 get 코로나 데이터를 호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호출하느냐? 이 리스트 페이지 뷰 모델이 생성될 때 요 메소드를 호출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생성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는 이 클래스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분리를 했는데요. 보통 public 하고 요 이름하고 똑같이 메소드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네. 보통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비주얼 스튜디오에 익숙해지시려면 이거 지우고 CTOR이라고 치신 다음에 탭을 두 번 치시면 네, 자동으로 생성자가 구현이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렇게 좀 자동 완성 기능들이 잘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개발할 때 생산성이 많이 향상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페이지 뷰 모델이 생성이 될 때 요 get 코로나 데이터를 자동으로 호출하게끔 구현할 텐데요. 이렇게 호출하면 에러가 뜹니다. 왜냐하면 이 get 코로나 데이터가 어싱크한 방식으로 비동기 방식으로 불려줘야 되는 애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디스카드라는 방식을 좀 사용하는데요. 네. 오타가 있었네요. 네. 이렇게 호출하면 에러가 안 뜹니다. 요 언더바가 요거를 저희가 디스카드라 부르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 자리에서 깊게 얘기하는 좀 그렇고, 저희 타이젠 스쿨에 보시면 맨 아래에 이 디스카드 관련된 내용 링크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바가 어떨 때 쓰이는지, 이거 활용도가 좀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이 디스카드가 궁금하시면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이 한글 자료입니다. 네.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네, 재미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뷰 모델까지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뷰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뷰 모델이 뷰를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뷰에 대한 어떤 아이디도 아무데도 접근 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뷰와 뷰 모델 간의 결합도를 많이 떨어뜨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리스트 페이지 자물에서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이제 타이젠 스쿨 사이트로 돌아가서요. 네, 뷰를 구현해 줄 건데요. 지금 저희는 뷰는 뭐 앞서부터 계속 얘기 드린 것처럼 MVVM 디자인 패턴에서 사용자 보는 화면 UI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요 뷰 안에 안 쓰는 스택 레이아웃 내용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삭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뷰가 아까부터 뷰 모델을 구독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재 뷰가 어떤 뷰 모델을 구독할지 그 부분을 지정하는 부분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트 페이지 됐고, 저희가 뷰 모델을 구독하기 위해서는 뷰 모델에 속한 네임스페이스부터 일단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XML NS 네임스페이스 약자죠. 여기에 뷰 모델 해놓고, 여기에 찾아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뷰 모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뷰 모델스 네임스페이스가 추가되는 거죠. 이렇게 추가해놓고, 실질적으로 어떤 파일을 바라볼지, 어떤 클래스를 보고 봐야 될지를 지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컨텐트 페이지 점 바인딩 컨텍스트 이렇게 하고, 저희가 지정한 네임스페이스가 여기 뷰 모델이죠. 뷰 모델 하고, 그러면 자동 완성 기능이 이렇게 위에 해주네요. 네. 이게 뭐냐고 다시 좀 설명드리면요, 뷰 모델이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리스트 페이지 뷰 모델을 이 뷰는 구독하겠다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리스트 페이지 뷰 모델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 파일의 네임스페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뷰 모델 쓰고요, 클래스 네임이 리스트 페이지 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지켜보겠다는 거죠. 지금 보면 요거의 뷰 모델 네임스페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뷰 모델 쓰고, 지켜보는 애가 클래스 이름인 리스트 페이지 뷰 모델. 그래서 뷰와 뷰 모델 간의 구독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UI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택 레이어 기본 안 쓸 거니까 요건 일단 지울 거고요. 네. 저희 리스트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리스트 뷰를 추가해 줄 겁니다. 리스트 뷰. 그리고 그 리스트의 데이터는 어디서 갖고 오냐? 아이템 소스, 자동 추천. 이 별이 있는 거는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죠. 아이템 소스를 누가 갖고 오냐? 여기서 바인딩이라고 치신 다음에 보시면 데이터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데이터 리스트가 뭐냐면, 현재 이 뷰라는 페이지가 우리가 만든 뷰 모델을 바라보게끔 저희가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리스트라는 값은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뷰 모델에 퍼블릭하게 오픈을 시켜놓은 이 데이터 리스트, 요 값입니다. 즉 정리하면 이 리스트 뷰는 뷰 모델의 데이터 리스트를 데이터 바인딩하고 있다, 구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트 뷰가 됐고, 여기는 그냥 문법적인 거니까요, 밑부분은 쭉 이대로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트 뷰에 디자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코드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시면 다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손쉽게 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리스트 뷰에 해당되는 소스 코드입니다. 이 뷰 셀이 뭐냐면, 아까 리스트에서 보시다 보치 각 나라별로 한 줄에 해당되는 게 저 뷰 셀입니다. 여기 잠깐 한번 가서 볼까요? 네, 요거 한 줄이 표시되는 게 뷰 셀이고요. 현재 이 뷰 셀을 아직 구현 안 했죠. 그래서 저희가 구현해야 될 거는 요 리스트 하나에 해당되는 뷰 셀에 대한 디자인을 저희가 구현해 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리드 레이아웃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드는 보시다시피 HTML의 테이블과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엑셀하고도 좀 비슷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왼쪽 위가 00 좌표이고요, 몇 행 몇 열의 표를 만들어서 각 영역마다 행 열의 좌표를 가지고 UI를 구성하는 것이 기본 컨셉인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맨 앞칸 위는 00인 거고요, 행 0, 열도 0, 그리고 국기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다 한 번에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HTML 태그 속성과 같이 로 스판으로 해서 위아래를 합칠 수가 있습니다. 좌우도 합치고 싶으면 칼럼 스판으로 합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 같은 경우에 01 좌표, 옆으로 한 칸 같죠, 열이. 그리고 02, 12, 03, 13 이런 식으로 원하는 곳에 배치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이 그리드 레이아웃입니다. 소스 코드를 잠깐 여기서 같이 보시면요, 일단 그리드 레이아웃을 쓰겠다 선언을 하고, 그 다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나는 몇 행 몇 열을 쓰겠다, 이 부분을 선언해 줘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줄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우 데피니션에 H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걸 볼 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거를 밑에다 한 줄 더 추가해주면 세 줄짜리를 쓰겠다고 선언을 해주는 거겠죠. 칼럼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4개이기 때문에 이 칼럼이 4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뒤에 별표는 균등한 크기를 가지라고 하는 값입니다. 요 관련된 거는
리스트 뷰에 그리드 레이아웃 관련돼 MS 다큐멘테이션을 보면 여기 오토 값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재밌는 값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앞에다가 2라고는 숫자를 넣으면요, 밑에 거보다 위에는 2배 크기를 가집니다. 네. 그게 상대적인 크기도 지정이 가능하고, 현재는 그냥 일반적인 다 별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균등하게 나눠 가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거는 코드를 나중에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할 거니까요, 여기서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미지죠. 네. 국기 이미지를 출력할 거고요. 이미지의 소스는 바인딩, 이것도 뷰 모델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거죠. 컨트리 인포.플래그에서 가져온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저희 코로나 모델 데이터 객체를 보시면 국기 정보가 이 데이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인딩하겠다고 선언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좌표 부분이죠. 그리드 로우 0은 0열, 첫 번째 열이죠. 사실상 첫 번째 열의 첫 번째 칼럼에 위치를 할 거고요. 대신에 국기는 위아래로 같이 쓸 거기 때문에 로우 스판 2로 해서 위아래를 난 두 칸을 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표시할 정보는 나라 이름인데요. 나라 이름 같은 경우에는 컨트리라는 곳에 데이터를 바인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좌표가 얘는 0, 1이죠. 그래서 로우 값은 0, 칼럼 값은 1. 대신에 얘는 위아래를 얘도 똑같이 로우 스판을 통해서 합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밑에 얘네들도 다 똑같습니다. 좌표가 02, 12, 03, 13인데요. 보시면 좌표가 02, 12, 03, 13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뭐 특이한 거는 데이터를 표시할 때 굳이 이걸 안 해줘도 되는데 뒤에 스트링 포맷을 여기 넣어줬습니다. 이 스트링 포맷의 역할이 뭐냐면, 보시다시피 숫자가 너무 길 경우에 확인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천 단위로 여기 콤마를 찍는 작업, 그 스트링 포맷을 넣어줬고요. 뒤에 신규 확진자, 신규 사망자의 경우에 가로를 치고 플러스를 추가하는 스트링 포맷을 넣어놨습니다. 네, 가로가 있고 플러스가 있죠. 얘는 콤마를 넣어주는 스트링 포맷이 있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소스 코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셀은 바깥쪽은 다 해놨고, 이 프레임에서 프레임까지 카피해놓고 저희 소스 코드로 가겠습니다. 네, 자동 완성이 매우 안 이쁘게 붙여졌네요. 지금 여기가 해상도가 잘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자동으로 이쁘게 맞춰주는 기능이 작동을 안 하고 있네요. 제가 쓰는 PC가 아니라 여기 지캠프에서 제공해주는 PC라 그냥 우선 그냥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아까 거기서 소스 코드를 저희 완벽하게 보고 왔기 때문에요. 원래 코드 뷰티파이어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상하게 여기서 작동 안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뷰까지 작업이 끝났고요. 지금 다시 전체적 흐름을 다시 설명드리면, 맨 처음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델을 구현했고, 그 다음에 모델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뷰에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뷰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화면 UI 뷰를 구성했고요. 뷰를 구성할 때 뷰에 특정한 ID 값을 구현 안 하고 뷰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전부 다 뷰 모델을 구독해서 갖고 오게끔, 네, 그렇게 구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잊은 게 하나가 있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타이젠 매니페스트 파일을 열어서 프리빌리지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타이젠 매니페스트 파일에 접근했고요. 프리빌리지를 클릭해서 add 인터넷을 검색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네, 됐고 여기서 끝나면 저장 안 하고 나가는 거죠. 컨트롤 S를 누르던가, 이 별표 저장이 안 됐다는 표시를 없애기 위해서 저장. 네, 이렇게 하면 실제 이제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하기 전에 항상 디바이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현재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F5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돌리겠습니다. 네, 실행이 됐고요. 네,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왔네요. 네,
뭐 전 세계 코로나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 거죠. 지금 각 나라별로 지금 데이터가 출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 API 호출할 때 뒤에 쏟 해가지고 케이스로라는 매기 변수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확진자 수대로 정렬이 돼서 데이터가 넘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국기 정보, 그다음에 나라 이름, 확진자 수, 총 전체 사망자 수, 그다음에 신규 확진자 수, 신규 사망자 수가 저희가 원하는 그리드 형태로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스트링 포맷으로 1000단위로 끊으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값도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고요. 아까 스크린샷으로 작업한 게 한 달 전쯤 작업인데 그때에 비해서 상당히 좀 사망자 수하고 확진자 수가 든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나라별로도 좀 많이 변경이 된 것 같고요. 근데 미리 얘기 드리면 현재 쓰시고 있는 타이젠 바이너리가 최적화가 아직 안 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롤을 좀 왔다 갔다 하시면 상당히 좀 버벅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라즈베리 파이 성능이 한계일 수도 있고 아직 이 리스트가 최적화가 안 돼서 그런 상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개의치 말고 해커톤 진행 시 때 저희가 충분히 이 부분도 뭐 내용 알고 심사를 진행할 테니까요. 이렇게 이미지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네. 왜냐면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나라가 코로나 전체 나라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아마 수백 개가 넘을 겁니다. 아마도 데이터가. 그래서 너무 많은 데이터가 한 번에 리스트에 있다 보니까 성능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네. 나중에 한국어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한참 내려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까지는 못 내려갈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필요로 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프로젝트는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